우리가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 도대체 그것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정된 손실에 대한 확정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응? 방금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DC입니다.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을 풀어볼 주제는 바로 손절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손절. 여러분들도 주식을 하시면서 한 번쯤은 경험이 다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야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익숙하긴 한데 어쨌거나 손절매. 손절이란 뭘까요? 시사상식 사전에 적힌 말을 그대로 말씀드려보자면 주가 등이 떨어질 때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하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요즘 참 시장에 여러 이슈와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쏘거나 무역전쟁이 악화되거나 환율이 치솟거나 사실 뉴스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고 무조건 보긴 어렵지만 시장 투자가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즉 어쨌거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즉대응을 바로 하지 못하고 시점을 놓치면 곧바로 물리기 십상인데요. 아마 그래서 여러 개미 투자가분들이 손절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시거나 이미 하셔서 저처럼 쓴 소주를 마시고 계시거나 그러실 것 같은데요. 정확한 손절 라인을 정하여 스탑로스 설정을 하신 후 기계적으로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이 판단한 손절 라인을 벗어나면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참 많은 분들이 손절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금도 고민만 하면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를 감내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그랬던 경험이 많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니 결국 최종적으로 지켜보니까 올라온 종목도 있는 반면 눈물을 머금고 거금을 손절했던 경우도 있었죠. 우리는 사실 무수하게 많은 주식 강의, 주식책, 주식 전문가들로부터 손절 라인을 설정해라, 손절을 잘해야 한다, 수없이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손절 버튼에 손이 나가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 도대체 그것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예정된 손실에 대한 확정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짓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응? 방금 제가 뭔 말하는지 이해되셨나요? 방금 제가 겁나 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말을 썼는데 쉽게 말해서 내 손으로 내 손실을 확정하는 행위를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로 실제 매도할 때까지 손실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파는 그 순간까지 마이너스 손실 예상금은 실제 손해가 아닌 거죠. 하지만 그 얘기는 한편으로는 거기서 주가가 더 내려가면 어제의 손실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가정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주가가 더 떨어져서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어느 종목을 매수해서 물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량이 적고 이평선이 모이고 눌림목이 형성되는 종목을 매수해서 물려있을 경우보다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이 나온 종목을 매수했다가 물려있을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바로 작전주, 계잡주를 매수하다가 물린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후자의 경우에 거래량과 캔들에 따라 매집 주체가 물량을 얼마나 털어냈냐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매수가 위로 주가가 다시 올라올 확률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봐도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가 본전을 회복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지 않나요? 이전에 주식 작전주, 계잡주에 대해서 썰을 좀 풀었었는데요. 주식 주가와 매집 주체, 그리고 뉴스와 탐욕의 눈먼 개미들에 대해서 추가로 썰 풀거리가 좀 있어서 조만간에 주식 작전주, 계잡주 파트 2를 제작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물린 사람들끼리 주식 종목 카카오 단체방에서 서로 으쌰으쌰 하며 매도하기까지 손실 아니다라며 서로의 멘탈을 컨트롤해 주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해당 종목에 호재가 떠고 판단되는 조금이라도 엮여 있다고 한다면 이제 해당 뉴스들을 퍼나르면서 계좌 마이너스로 입은 마음의 상처를 서로 치료해 주면서 이제 버티게 되는데요. 그렇게들 버티다가 주가가 계속 하방 추세가 지속되면서 서로 손절하지 못하고 이제 중요 시점을 놓치게
되면 이제 점차 한두 명씩 큰 금액으로 손절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신용 미수 쓴 분들은 반대 매매를 당하게 되고, 이로 인해 주가는 또 투매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더 떨어지게 되고,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이로 인해 그제서야 큰 금액으로 손절하는 사람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제서야 손절해서 큰 손실을 막고 그 종목과 그 카톡 단체방을 떠나거나 이미 커진 손실 금액에 그냥 묻고 잊고 지내거나 모두 정리해서 주식판을 떠나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초반에 으쌰으쌰 하던 카톡 단체방도 점차 올라오는 글들이 사라지고 한두 명씩 나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유령방이 되는 거죠.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주식판에서 수없이 많이 봤던 전형적인 패턴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주식 연차가 좀 많으신 분들도 쉽게 손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식 연차가 좀 되는데도 현재까지 주식판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거든요. 이분들이 주식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차트론, 기술적 지표, 재무지표, 종목 이슈, 더 나아가 세계경제 정세까지 아주 모르는 것 하나 없이 꿰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도 손절을 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고민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투자금이 크게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상태라서 손절하게 되면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드릴 말씀이 수없이 많은 전문가분들이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현금 비중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종목별로 비중 몇 프로 막 이런 식으로 투자하잖아요. 사람마다 그 비율은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뭐 어쨌거나 이제 단일 종목 비중 70%에서 100% 하고 현금 비중을 안 가져갔는데 만약에 물려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상황에서 이제 자신이 지금껏 적립했던 손절 기준에 부합이 딱 돼가지고 이제 그 순간에 손절을 해야 한다 라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손절해서 몇백, 크게는 몇천까지 한 방에 손절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매도 버튼을 과감하게 웃으면서 누르실 수 있으실까요? 지난 시간 영상에서 제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제3자 입장에서는 매매의 근거가 되는 지표들을 참고하여 보다 객관적으로 매수냐, 존버냐, 매도냐 판단을 내리던 것들이 내가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으로 투자하면서 그렇게 크던 수익금이 점차 가라앉고 심지어는 마이너스로까지 전환하게 되면 이전의 수익금과 원금까지 미련이 생기면서 쉽게 매도, 손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익금에 대한 미련, 추후에는 손실이 확정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이 이제 제가 빠르게 손절을 하는데 방해를 했던 거죠. 만약에 200에서 300만원을 투자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손실이었다고 한다면 사실 전 고민도 없이 바로 칼 손절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시아나항공 투자금이 1억을 투자해서 호가창 1%당 100만원 이상이 움직이는데 손실 마이너스 금액이 800만원 정도 되니까 저도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리더군요. 이게 제 매매 역치 정도인 거예요. 역치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역치란 이제 외부 자극 요인에서 어떤 자극을 줬을 때 그 피대상체가 반응하게 되는 최소 자극량인 거죠. 저도 주식을 처음 할 때는 단일 매매에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의 이득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거나 반대로 손실을 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우울했는데 이제는 사실 그 정도는 자극이 없는 수준이 된 거죠. 이제는 단일가 매매로 500에서 1000만원 단위의 이득을 보거나 손실을 봐야지 처음 주식을 했을 때 그 후달리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투자 역치가 높아진 거예요. 결론적으로 투자 역치가 커진 것은 투자 생활을 하는데 절대 좋지 않고 투자 역치를 키운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쉽게 손절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썰을 풀다가 얘기가 좀 샜는데 다시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심리, 경제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바로 매몰 비용의 오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효용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하게 되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한 오류를 뜻하는 건데요. 오래된 연인 중에 헤어지는 것이 맞음에도 이별을 할 경우 서로에 대한 매몰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판단하여 이별을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죠.
도박판에서 또한 매몰 비용의 오류에 대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본전을 회수할 때까지 도박판을 떠나지 못하고 땡길 수 있는 금액은 다 땡기고 빚까지 얻어 결국에는 삶이 파탄나는 경우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식판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들고 있는 그 종목에서 다시 이전과 같은 시세 또는 본전을 주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이 많은 우리는 이미 여러 분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전 생각에 매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전만 오면 이 개잡주 시원하게 던지고 떠날 거다. 에라이 털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던 그 본전은 오지 않고 서서히 주가가 가라앉고 마이너스 폭이 커지고 신용 미수로 인한 반대 매매를 맞거나 결국 최후에 도저히 못 버티는 그 어느 시점에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하는 거죠. 사실 이때는 이제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마이너스가 불어나 있지만 어떡합니까?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걸요. 저도 주식하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주식을 하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뭐 어쨌거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요. 여튼간에 여러분들 또한 이 손절과 너무 친해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적절한 시점에는 적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 손절매라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개미의 최대 힘이자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손절매를 잘 이용하셔서 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투자가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또한 최근에 몇 번의 손절매를 좀 크게 하다 보니까 몇 년째 주식판에 들어온 이래로 지금이 최대 위기인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저는 여기서 조금만 더 까딱 잘못하다가는 주식판 강제 은퇴 각이거든요. 저 또한 주식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좀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투자 금액이 아무리 크더라도 투자 기준을 좀 더 객관화하고 저 스스로도 흔들리지 않도록 데이 트레이딩 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좀 남겨볼까 등의 영상 컨텐츠로 좀 삼아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트레이딩 하는 액면 그대로를 보여드리는 것은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뭐 여튼간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유튜브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 버튼 한 번만 좀 클릭해 주시면 정말 진심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